지금 세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거나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단순히 석유 가격이 아니라 물가, 금리, 환율,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멀리 있는 국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우리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며 시장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시대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입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세계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나 봉쇄 위험이 커지면 석유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시장은 공급 충격을 예상하면서 가격을 먼저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미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 가격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지정학과 에너지 구조가 결합된 문제입니다. 먼저 중동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 주요 산유국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석유 중심 에너지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운송, 화학산업, 항공, 물류 등 대부분 산업은 석유 기반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단순히 에너지 비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비용 구조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유가 급등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가 상승은 세계 경제의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유가 상승을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유가와 물가의 연결 구조입니다. 석유는 거의 모든 산업의 기본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운송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 운송 비용은 식료품, 소비재, 원자재 등 모든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를 올려 물가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경기 둔화라는 연쇄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물가입니다. 석유는 휘발유, 경유, 난방, 전기 생산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달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구조입니다. 석유화, 철강, 물류, 항공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은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는 유가를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 중 하나로 봅니다. 앞으로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석유 공급이 실제로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세계 경제는 높은 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유지되지만 실제 공급 차질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시장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외교적 협상이나 긴장 완화로 중동 리스크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다시 안정될 수 있고 에너지 시장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는 유가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물가, 금리, 성장,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유가 변화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지역의 군사 상황. 둘째, 석유 공급 차질 여부. 셋째,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이 세 가지 흐름에 따라 세계 경제의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